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사회론 10주차 강의 날이죠.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지 확인 한번 할까요? 현민, 정기홍 어떻게 지냈나요? 권은지, 배윤주, 박경은, 손영주, 용주는 요즘 무슨 일 하나요? 엄지혜, 유채림, 이선아, 표세진. 그래요. 다들 잘 지내죠? 다른 학생들 이름은 다음 시간에 불러볼게요. 오늘은 정말 생생한 교정 현장의 이야기를 한 날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깊은 밤이에요. 저녁에 차분하게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서울구치소에 조카를 둔 제 친구의 친구죠. 그 친구가 내일 접견을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먼저 접견을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요즘 코로나 방역 관계로 접견은 딱 한 명만 되고 전부 컴퓨터 예약 시스템인데 11일 전에 인터넷 창을 연대요. 그래서 11일 전 오후 4시에 창을 열어서 그때 신청한 사람들만 제한된 인원만 접견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늦게 접속하면 접견 자체를 못 하겠죠.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불리하대요.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시작 동시에 먼저 접속해서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일 다른 사람이 접견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만 더 함께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시스템상도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방역 그런 지침상 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방금 그런 일들을 저녁 늦게서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의 교정 현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재에 있는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 거의 교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편하게 듣고 또 정말 깊이 있게 우리 교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 진도상에도 교정 현황과 문제점 이렇게 해서 제가 9주차에 뒀었는데 우리가 교정 현장에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보다 더 발전적일까? 소위 우리나라 미래의 교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까지를 좀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자료 한번 볼까요? 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걸 보는 게 좋겠죠?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가면서 같이 생각할 거니까 필요한 것들은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정 현황과 교정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자료는 지금 다행히 이 자료가 대비 자료가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교정본부에서 매일 아침에 법무부 장관님께 매일 아침 보고하는 자료예요. 첫 번째는 직업 및 수용 현황. 두 번째는 수용자 인원 현황 등. 기본 이게 아침에 매일 아침 법무부 장관께 교정본부장이 회의에 들어가서 드리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내달라.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가장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장은 각 시설별 수용 인원 현황들 또 특성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죠. 많이 궁금하죠? 2021년 올해 매일 하는 그 장관님께 보내는 자료인데요. 먼저 제일 시스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의 기구들, 직원, 수용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특이 수용자들입니다. 여기 다 적진 않았지만 사형 무기수, 여자 수용자, 근데 특이 사범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애국인, 보호감호자, 아직도 보호감호자가 남아 있어요. 조직폭력, 마약류 사범, 소년수, 북한 이탈 주민. 여기는 169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결 99명, 미결 70명, 169명. 성폭력 사범 굉장히 지금 많아요. 가석방을 안 한 지가 한번 설명했었죠. 2010년 8월 15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때부터 가석방, 그 당시에는 한 2,000명 정도 있었는데 가석방 혜택 없이 수용자로서 살도록 하다 보니까 미결 포함이지만 8,365명이나 돼요. 그 중에 기결은 6,700명, 미결이 1,663명쯤 되네요.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도 장애인 성폭력이 681명, 아동 성폭력이 1,332명 이렇게 비고란에 또 특이한 내용들을 적어두었어요. 노인 이랬는데 고령 수용자죠. 65세 이상자도 3,073명. 환자로 분류돼서 의료 수용동, 교도소의 의료 수용동은 의무과 그러는데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도소의 교정시설의 의료과장은 우리 의무과장은 병원장 겸 의무과장의 두 개의 어떤 직책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안 관련 사범을 따로 두었는데요. 공안 사범과 공안 관련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관련, 형법, 군형법도 3명, 선거 관련 사범. 선거 관련 사범이 지금 현재 45명 있네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직원 및 수용 현황 2011년이에요. 그리고 수용자 인원 현황. 우리나라는 우리 교정시설은 교정기구 그랬을 때는 57개 기관이 있어요. 57개 기관이라 하면은 기관이지 기관. 어떤 시설을 포함한 기관은 교정본부는 기관이 아니죠. 장관의 부속 내부 조직이니까. 4개 지방교정청이 있어요. 4개 지방교정청 설명했었죠.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방교정청 4개 지방교정청과 53개 기관으로 구성된 게 우리나라의 기구죠. 교정기구 57개 기관. 이 중에 53개 일선기관이 있는데 교도소가 39개, 구치소가 11, 그리고 지소가 있어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원교도소 수원교도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서산지소, 서산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게 있죠. 오늘 잠깐 이야기할 민영교도소가 하나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죠. 한 개 있죠. 직원은 정원이 16,482명. 그런데 현재 인원이 15,911명이에요.
한 500명 넘게가 결혼이죠. 이 중에 정원 16,482명 중에는 여자가 1,414명이고요. 이게 정원이죠.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정도 16,482명의 정원인데 자연 감소를 한다면 얼마쯤 될까? 공무원들이 30년 근무한다고 해도 3으로 나누면 매달 550명이 빠지네요, 매년. 그리고 명예퇴직자, 다른 일로 해서 다른 사유로 비어진다면 매년 채용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공무원을. 그렇죠. 그래서 매년 600명, 800명 정도 채용을 해야 이 정도 숫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왜 교정을 가끔 블루오션 같은 곳이라고 할까? 갈수록 그 이상도 높아지고 경쟁에 있어서도 비교적 좀 쉬운 편이에요. 승진이라 할지. 그리고 갈수록 그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승진의 기회도 함께 많아지는 것들이, 영역이 넓어지고. 수용자 정원은 48,600명의 수용자예요. 이 수용 인원을 뽑을 때는 1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1인당 차지하는 공간, 이게 2.58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정원이 48,600명이다. 사실은 한 사람이 한 평쯤을 갖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한 평이 3.3평방미터인데 우리나라는 한 평당 1.04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었어요. 숙박업소 같은 데서 1인당 공간을 계산할 때 2평 정도를 잡는데요. 일반적으로 숙박업에서. 근데 교정시설에서는 1인당 한 평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기준 자체를 2.5평방미터로 2.58 평방미터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들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교정사회라고 하는 그 문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살아가야 할 공간들. 사실 엊그제도 현직에 있는 직원들, 또 수용생활하다 나온 어느 수용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이 처우고 시설이 인권 같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시설이 그 삶을 많이 규정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48,600명 정원이 들어가도 1인당 2.58 평방미터를 차지하게 될 텐데, 한 평도 안 되는. 현원은 얼마냐면 오늘 54,000명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4,000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4,000. 아무튼 한 5,500명, 5,600명 정도? 그죠? 한 6,000명 정도가 더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교도소가 몇 개쯤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0명 정도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교도소가 12개는 더 있어야 되겠네요. 교정시설이. 자, 그러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정들은 굉장히 규모가 더, 수요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인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생각되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상담, 임상심리 또는 그 교정의 전문가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이, 그래서 교정은 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선택해서 일을 해볼 만한 어떤 여건들이 발전적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아무튼 수용 비율이 그래서 107% 정도, 심할 때는 110%까지.
초과분이 107%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공간에 4명 있어야 되는데 5명만, 1명만 더 있다고도 생각해 보세요. 생활할 공간들에 대해서, 그 좁은 비좁은 데서. 조금 더 이 특성을 살펴보자면은,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 수용자들에게서 기결이 64.83%. 기결 그러면 주로 물론 당연히 다 어디 있어야 돼요? 교도소에 있어야죠. 그리고 미결은 35.7%. 그러면 미결은 전부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특성,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기미결이 함께 있는 교정시설들. 어찌되었건 기결이 미결보다 더 많이 있고요. 들어와 있는 수용자 중에 초범이 56.7%. 그래도 초범이 더 많죠. 재범이 44.3%. 초범의 비율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재범률이라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재범은 거의 대부분 재범률이 더 많죠. 그렇지만 수용자 입장에서의 범수로 따질 때는 초범이 그래도 56.7%, 재범이 43.3%. 무슨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재판 과정에서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교도소 내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초범이 56.7%, 재범이 44.3%다. 자, 우리가 특이사범 이야기했었는데 특이사범을 한번 알고 지나가게 되겠죠. 현재 사형수는 56명이에요. 사형 확정자, 사형수.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수 56명 중에는 미결은 한 명도 없어요. 기결만 현재 5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수가 1354명. 이 중에 여성의 비율이 51명 무기수가 있네요. 사형수들이 56명인데 작년까지도 57명, 그 전에 58명, 그랬다가 한 명씩 요즘 매년 줄어드네요. 왜 줄어들까요? 사형시켰나요? 아니죠. 우리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그런데 자연 감소가 됩니다. 고령으로 인해서 자연사가 최근에 매년 거의 한 명씩 발생했죠. 2년간. A국인은 2,448명이 있네요. 이 중에 여자가 239명이고요. 근데 기결 수용자 신분이 1,443명인데 대부분 다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담교도소를 지정한다 그랬죠. 복습하는 것 같아요. 남자의 경우는 거의 대전교도소와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된 천안교도소의 약 반반쯤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 다른 곳에서 설명할 때는 제가 여성, 남성 이러는데 이런 성별로 나눌 때는 생물학적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심리학이나 우리 성격 심리학이나 강의하는 성격 심리학이나 교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면은 남성, 여성 이렇게 젠더로서 이야기해야 되죠. 사회적 성으로서 양쪽을 다 존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생물학적 요인들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그렇게 표현하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범이 아까 이야기했던 8,365명 볼까요? 성폭력 사범의 여자 표시는 따로 안 돼 있나요?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전체 여자는 지금 3,966명이 수용돼 있어요. 늘 여성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수용자의 5%에서 6%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비율을. 양육유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양육유아 9명의 양육유아. 양육유아는 뭔가요? 그렇죠. 아이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출산을 교정 시설 내에서 출산을 하진 않아요. 출산할 때쯤 된 임산부는 아이를 출산하겠다라는 일정 기간 전에 형 집행 정지로 밖에 내보내거나 해서 밖에서 아이를 낳아서 들어오죠. 엄마가 양육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대동유아 그랬는데 적절치 않은 용어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바꿨어요. 법 개정을 하면서 안에서 1년 6개월까지는 양육한다. 18개월. 그 이유는 정확히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18개월쯤을 양육 아이를 데리고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기간은 엄마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수유를 해야 되고 또 아이한테 안정감이라 그럴지 이런 부분을 갖게 하는 시간. 그리고 더 크면 어쩌면은 수용 시설에 있다는 걸 또 인지할 수도 있잖아요. 빠르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18개월로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왜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어디도 제가 좀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육유아가 아이가 9명이 있는데 중에 남자가 5, 여자가 4명. 언제 기회가 되면 안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출소한 수용자로부터 여자 수용자로부터 온 편지를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교도소 내에서 그 아이 100일 돌잔치를 제가 해주던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물론 수용자에게 동의도 구했고 그때는 왜 찍었냐면 교정시설에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프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자료를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아이 돌잔치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볼 수는 없네요. 자, 아무튼 이러한 수용자들을 1년간 수용한다면 정말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걸까요? 우리가 1년간 1983년쯤에 87년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법무부하고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 금액을 1년에 우리가 153조쯤 잡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 한 200조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수용자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수용 인원으로 나눠주면 1인당 수용 경비가 나오겠죠.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을 마지막에 보면 수용자
1인당 연간 경비가 2,896만 원을 잡고 있어요. 거의 3천만 원 가까운 거죠. 한 사람을 수용하는데. 그리고 범죄 피해 금액이 만약에 1년에 우리가 직접적 범죄 피해 금액이 정말 한 200조쯤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권 침해고 뭐 제사회하고 교정의 효과를 떠나서라도 이 비용 문제만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에서 직업훈련시켜서 밖에 나가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의 오너에게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도 되고 관리를 잘해달라고 돈도 지불하는 거죠. 물론 안에서 허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는 그런 수용자를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 3천만 원이나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직접 경비는 약 262만 원 잡고 있고요. 간접 경비 2,631만 원. 간접 경비는 뭘까요? 그렇죠. 뭐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제일 큰 건 교정 공무원의 임금이겠죠. 급식비가 하루 밥값을 4,708원이네요. 그럼 몇 끼로 한번 나눠볼까요? 얼마짜리 밥을 먹나? 한 1,800원이 좀 안 되죠. 그 돈으로 뭘 먹을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뭐 다른 따로 유류비나 뭐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포함하지 않는 거겠죠. 그냥 부식과 쌀과 부식들 이런 부분의 비용이 로 계산될 수밖에 없죠. 교정 시설은 무슨 임대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일 4,708원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교정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죠. 좀 쉬었다 할까요?